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날이 있죠. 어떤 일은 잘 흘러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어떤 관계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괜히 스스로에게만 엄격해지고 무언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혼자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저도 그래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여기서 끝인가 싶은 순간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앞으로의 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조용히 앉아 법정 스님의 죽음이 삶의 개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 문장이 제 안에 남아있던 어둠을 살짝 흔드는 느낌이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어쩌면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지나온 마무리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데려오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멈춰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분명 열심히 했고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그런 순간을 끝이라고 부르곤 해요. 관계가 끝나고 일이 끝나고 한 시절의 마음도 끝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마무리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작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마무리의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진 듯한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끝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해요. 나는 왜 이걸 제대로 못 지켰을까? 왜 이런 결말밖에 만들지 못했을까? 끝 앞에서 우리는 이상할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여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감정의 잔향이 오래 머물고 있어요. 비워지고 끊기고 멈춘 자리에는 늘 조금의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조용한 잔향 속에는 또 다른 움직임도 있어요. 끝이라는 단어가 가진 아주 작은 틈 같은 것. 그 틈으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들어오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라요.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한 작은 정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그걸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진짜 끝이라고 느껴졌던 순간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날들,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끝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데려가기 위한 조용한 신호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끝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려고 해요. 겁이 나고 아프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끝들, 그 안에는 언제나 작은 시작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시작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죠.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도 아마 우리를 다른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일지 몰라요. 지금 당신이 딛고 있는 이 자리도
사실은 새로운 방향을 향한 문턱 위에 있는 것인지도요. 끝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김없이 빈자리를 마주하게 돼요. 마치 무언가를 놓친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함이 오래 남아요. 그 빈자리가 가끔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해요. 무언가 채워져 있을 때보다 비어 있을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손에 쥔 게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바라보면 이 빈자리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가 서둘러 치우지 않았던 생각들, 놓지 못했던 미련들, 쌓이고 쌓여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빈자리거든요. 법정 스님은 비움은 채움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자연스럽게 끄덕여져요. 비워진 자리는 결국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되는 거니까요. 그 여백을 보지도 못한 채 채우는데 급급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건강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죠. 심리학에서도 상실 후 회복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끝을 지나면 사람은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체의 시기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정체의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리와 재정을 시작하고 있는 셈이죠. 감정의 결이 조금씩 가라앉고 어떤 것은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무언가를 잃고 나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장 신기한 회복의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 힘이 자라지 않았다면 저는 다음 걸음을 도저히 내디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워진 자리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고 해요. 불안과 허전함만 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 빈자리 안에 숨겨진 의미를 조금은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워낸다는 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워낸다는 건 내 마음의 무게를 다시 조절하는 일,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내 나름의 준비 과정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나온 끝들 속에서 비워낸 자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도 그 자리에서 자라날 거예요. 빈자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으면 해요. 그 자리가 당신의 다음을 위해 남겨둔 조용한 공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비워진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찾아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와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내 마음도 내 삶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예전에 나는 이 시간을 정말 힘들어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끝과 시작 사이에 놓인 이 어정쩡한 공백이 나를 잡아놓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살아오며 여러 번 이런 시간을 지나보니 이 공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늘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깊은 강물이 겉에서는 잔잔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어느 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무기력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시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있었고 흩어진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어요.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멈춘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정체의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시기가 있어야 사람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체력을 회복하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은 부지런히 다음 계단을 향해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시간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끝과 시작 사이에 놓인 이 고요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숨 고르기 같아요. 어쩌면 너무 많이 쌓였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시기이고 놓아야 할 것들이 흩어져 사라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버티고 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멈춤이라고 부르던 그 시간은 사실은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기다림이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요함도 통과의 과정일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중일지 몰라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길 위에 놓인 중요한 한 조각이니까요. 조용한 통과의 시간을 지나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져요.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미세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마음은 이미 조금 달라졌는데 막상 한 발을 내디디려 하면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다시 시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죠. 마치 새로운 문 바로 앞에서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는 사람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생기는 이 마음을 기대와 불안의 공존이라고 설명해요. 희망이 생기면 그 희망을 잃을까봐 두려움도 함께 자란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들, 머릿속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두려움은 나쁜 신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음에 별 의미 없는 일에는 우리는 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두려움은 이 시작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해요. 이 감정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요. 새로운 출발 앞에서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익숙함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니까요.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향기가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빛이에요. 지금은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눈을 조금만 익숙하게 해보면 그 빛이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드러나죠. 새로운 시작의 문턱은 항상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서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두 감정이 팔짱을 끼고 찾아오죠. 우리는 그 감정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나답게 어떤 문이든 열어젖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 바로 앞 나 자신을 조용히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나 참 잘 버텼다. 그 마음이 생기면 문고리를 잡는 손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시작이라는 건 그렇게 오더라고요. 크게 울리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살짝 문을 두드리고 시작돼요. 지금 당신 마음에 그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건 이미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새로운 시작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늘 잠시 멈추게 돼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보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기척이 들려요. 그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에요. 크게 울리는 결심도 아니고요. 그저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다. 다음으로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속삭이는 아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에서 계속 서 있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 작은 흔들림이 우리를 다음 자리로 이끌어주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아요. 살아오며 느낀 건 어떤 끝도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끝들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생각을 정리해주고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필요한 것만 남도록 조용히 걸러주는 과정이었어요. 끝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덕분에 저는 제 안에 있던 단단함을 발견했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날들 속에 정말 많은 시작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신이 어떤 종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대해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끝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멈춰서야 들리는 소리가 있고 비워내야 드러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걷게 돼요. 예전과 같은 속도는 아니어도,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맞는 걸음으로 다시 한 발, 또 한 발 나아가요. 삶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다음 장으로 넘겨지고 있었던 거죠. 끝에서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싶어요. 그 과정을 지나온 나 자신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고 싶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나온 끝들은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은 다듬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아주 조용한 출발선일지 모릅니다. 끝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끝을 지나왔을까? 그 끝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의 나는
그 수많은 마무리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것.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당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이 지나온 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과 버팀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나요?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끝을 지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배경이 된 법정 스님의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조용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부드럽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